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탄력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뜨거웠던 경기가 식고 있던 신호들이 조금씩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금리 인상에서는 다시 한 발짝 물러나게 되면서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고용지표와 GDP 잠정치를 중심으로 지금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단기물을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됐고요. 업종별로도 헬스케어나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9월인데요. 9월부터는 과연 어떤 전략들을 다시 한번 짜야 될지 모닝쇼 오늘도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이번 주에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말 활활 타오르던 고용시장이 이제는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8월의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의 숫자가 전월 대비 17만 7천 명 늘어나는데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ADP에 따르면 8월에 이 증가수는 17만 7천 명으로 7월에 32만 4천 명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타난 수치까지 발견이 됐는데 전문가 예상치가 19만 5천 명이었는데 이에 비해서도 2만 명가량 낮은 수치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점차 둔화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DP 기준으로 봤을 때 고용은 석 달 전인 6월로 보시면 45만 5천 명을 기록하곤 했었는데 여기부터 이 6월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10만 명대까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3월 달에 14만 2천 명이었던 수치는 4월에 29만 1천 명까지 늘어들었다가 이 30만 명대를 유지하다 갑자기 8월 들어서 10만 명대까지 급격하게 고용지표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DP 측에 따르면 직업을 바꾼 근로자와 현재 직위를 유지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 역시나 함께 둔화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넬라 리차드스는 이들 수치는 팬데믹 이전의 일자리 창출 속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며 지난 2년간 팬데믹 충격에서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다음부터 그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발표 예정인 게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과열이 완화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8월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을 보시면요. 바로 GDP 잠정치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분기 GDP 성장률은 2.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했던 속보치가 2.4%였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수치 0.3%포인트 감소했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GDP를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중간값인 이 잠정치가 발표됐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했던 시장 전망치도 2.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회한 지표가 이번에도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무부는 2분기 GDP 확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민간 소비 그리고 수출 기여도 역시나 속보치 때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민간 재고 투자와 비거주용에 대한 이 고정 투자는 개선이 됐지만 그 폭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이번에 잠정치에서는 0.3%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에 대한 지표들을 조금 더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2분기 잠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점은 경기의 연착륙 기대를 조금 높일 수 있겠지만 이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만큼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에서는 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의 중간값을 1.8%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DP 수치도 일단은 전망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경기 과열이 좀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들이 두 가지 연속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체크해봅니다. 구글이 10월 4일에 뉴욕에서 연례 가을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가을 행사에서 하드웨어 제품을 선보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 최신 스마트폰인 픽셀 A 시리즈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출시했던 스마트워치인 픽셀 워치에 이어서 이번에 동시에 픽셀 워치 2도 공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픽셀폰이나 이렇게 하드웨어 제품들이 구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북미 지역에서 픽셀폰의 시장 점유율은 4%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애플이 절반 넘게 59%, 그리고 삼성전자가 23%를 차지하는 것에 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구글 자체가 지금 수년간 픽셀폰과 워치를 비롯해서 스피커 그리고 홈 제품, 픽셀 태블릿 같은 새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사업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폰과 관련해서도 이 폴더블폰을 처음 공개하면서 구글 쪽에서도 이렇게 또 함께 폴더블폰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하드웨어 관련된 매출들이 어떻게 될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